안녕하세요. 영혼의 승사 바람의 파이터 급슈입니다. 오늘은 이제 시장을 마치고 전주시에 있는 정회사라는 곳에 나와 있습니다. 산속의 깊은 절은 아닌데 도심지하고 이제 가까운 곳이에요. 도로하고 가깝고 깊은 산속에 이렇게 있는 절은 아닙니다. 1898년도에 이제 처음 세워졌다고 해요. 역사로는 이제 굉장히 오래된 절인데, 와보니까 아담하니 이제 잘 정돈이 돼 있습니다. 비구스님들이 이제 계신 곳이기도 하고, 수령 공부하는 곳이기도 해서 그런지 모르는데, 오늘은 이제 시적절한 타이밍,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글로벌로 전 세계 증시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미국 나스닥 지수가 최근 5일 중에 이제 4일간 하락을 좀 보이고 있죠. S&P 500 지수도 6,400포인트를 넘었다가 오늘 새벽에 6,395포인트로 2025년도 연간으로는 8.7% 정도 상승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은 장기적으로 이제 주식이 상승을 하기 때문에 연간으로 S&P 500 같은 경우 8%, 배당 수익률까지 하면 10% 정도 내외의 이제 연간 상승률이 있죠. S&P 500을 추종하는 ETF, SPY 같은 경우 시점을 고르지 말라고 해요. 어느 시점에 투자를 하든지 간에 수익이 나니까.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20년 동안 장기 투자를 하면 손실률이 제로가 됩니다. 장기적으로 투자가 가능한 상품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장기적으로 투자가 불가능한 상품이에요.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우상향하지 않습니다. 제조업이 축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거대한 장치산업, 자본이 계속 투여가 되는 산업이기 때문에 글로벌 경기에 따라서 기업들의 이익이 들쑥날쑥해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경우 보면 분기에 6천억도 내고 15조도 내고 이렇게 변동이 크지 않습니까? 꾸준하게 미국의 빅테크들처럼 글로벌로 반드시 사용되어지는 그런 상품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삼성전자를 유시해서 대부분의 기업들이 글로벌 경기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채찍의 맨 끝에 놓여 있어요. 채찍을 한번 흔들면 맨 끝에서 변동이 대단히 심하죠. 최근 8월 1일 이후에 기획재정부의 2026년도 세제 개편안이 이제 증세 방향으로 설정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는 또 주식에 민감한 대주주 요건 강화라는 이 부분이 이제 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기 때문에 8월 1일 날 마이너스 3.88% 코스피 지수가 하락을 한 이후에 오늘 이제 3,150포인트로 마감을 하면서 대략 3% 정도 조정을 보이고 있어요. 그 이후로는 크게 조정을 안 보이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미루고 있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10억 원 대주주 요건 강화 10억 원으로 이제 하라는 그런 지시가 내려갔다 이런 보도들이 일부 있었어요.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정부에서는 밀어붙이려고 하는 것 같아요. 이 뜻은 법인세 인상, 증권거래세 인상, 대주주 요건 강화, 중세 쪽으로 방향을 트는 거 아니겠어요? 시장이 좋아할 일은 아니잖아요.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우리나라 코스피 PBR이 0.8배, 0.9배 머무르면서 완전히 저평가에 있었죠. 3,100포인트 정도가 이제 1배 정도 되는 것인데 오늘 확인을 해보니까 1.05배더라고요. 1.09배에서 약간 내렸습니다. 이름은 거론하지 않겠어요. 우리나라의 이제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경제부총리,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이 분께서 굉장히 똑똑하신 분이잖아요. 이재명 대통령은 인공지능 이런 부분에 이제 투자에 기대를 걸고 선임을 하셨을 텐데, 국회에서 질의 과정에 많이 논의가 됐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PBR 질문이 있었어요. 우리나라의 코스피 PBR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질문에 10배라고 답변을 했습니다. 굉장히 똑똑하신 분인데 깜짝 놀랐어요. 이렇게 무관심한가? 과연 한 나라의 경제 수장이 우리나라의 코스피 PBR 밸류에이션이 코스피 기업을 전부 청산했을 때 주주들에게 얼마나 돌려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모른다는 것, 청산 가치를 모른다는 거에 대해서 깜짝 놀랐어요.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다는 뜻이잖아요. 주식에 관해서. 그러니 알 게 뭐 있습니까? 상장 요건을 강화하는 세수 강화, 이재명 대통령께서도 그런 얘기를 하셨지만은 밭은 좋은데 뿌릴 씨앗이 없다. 기획재정부 장관도 국회에서 그런 답변을 했어요. 기업들로부터 더 세금을 걷어서 이 돈을 가지고 우리가 기업들에게 투자를 해주겠다 이런 거예요. 어불성설이잖아요. 기업들에 있는 돈을 세금으로 걷어서 자기네가 하고 싶은 분야에다 투자를 하겠다 이런 뜻이에요. 인공지능 포함해서 하려니까 돈이 필요하니까 증세를 할 수 있는 마땅한 카드가 없잖아요. 증세라고 하면 반발이 이제 거세이기 때문에 증세라는 표현을 안 했어요. 이전 정부에서 하던 거를 그대로 환원시킨다. 법인세 이전 정부에서 1% 낮췄던 것을 구간별로 환원시키고, 증권거래세 낮췄던 거 이제 금투세 안 받으니까 환원시키고, 대주주 요건 강화 전 정부 이전 정부로 환원시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증세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새로운 정부의 초입이잖아요. 힘이 가장 셀 때인데 지지율이 급락하고 있죠. 50% 초반으로 떨어지는데 이게 40% 이하로 떨어져서 만약에 동력을 잃게 되면 이제 누가 콩으로 매주를 쓴다 그래도 안 믿죠.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어떤 정책을 하려고 그러는데 신뢰를 잃어버려서 더 이상 그 사람 말을 믿지 않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의 말을 믿고 이제는 부동산 이거 말고 주식으로 자금을 올려서 주식을 좀 장기적으로 투자해도 되는 이런 분위기가 오는가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을 했잖아요. 고객 예탁금이 71조까지 늘기도 했는데 지금 67조로 줄어들었잖아요. 믿지를 않는 거예요. 안 되겠어. 다시 미국 시장이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1조 7천억 달러 GDP 국가가 30조 달러 국가에다가 3,500억 달러를 투자를 한다고 해요.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가서 투자를 한다고 해요. 500조 원이에요. 500조 원. 무려. 국내에 이 기업들이 투자를 해도 우리나라 경기가 살아날까 말까인데 우리나라 국민들에겐 소비 쿠폰 주고 3,5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얻어낸 게 15% 관세입니다. 상호 관세예요. 만약에 이 돈도 투자를 안 해가지고 인도처럼 50% 관세를 물어버리면 우리나라 모든 산업이 작살이 나겠죠. 잘했어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유럽연합과 일본과 우리나라가 15% 관세 정도 물으면서 상호관세를 마무리 지은 것은 잘했습니다. 몽둥이 들고 설쳐대는데 어떻게 해요? 안 맞고 안 죽으려면, 맞아 안 죽으려면 말을 들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글로벌 세상의 법이잖아요. 통치권자잖아요.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죠. 그 부분은 잘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대기업들이 삼성전자 포함해서 다 머리를 짜내가지고 3,500억 달러짜리 투자거리를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이미 이제 다 회합을 거쳐서 만들어냈겠죠. 삼성전자 얼마, 반도체 얼마, SK하이닉스 얼마, 현대차 얼마, 조선들 얼마 해가지고 다 긁어 모아서 3,500억 달러를 제시했겠죠.